열정이 됐다. 정화를 만나 피하지 못할 팔자가 됐다. 정열정 나의 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한다. 이쯤에서 진화에 대한 현실적 깊이를 고찰하려고 한다. 병화에서 진화되면 정화이다. 즉 감목들의 한없이 뻗어가는 행복과 순수함을 모아서 계속 모으면 집약적으로 자신한테 쓰이는 진화된 생기로 을목이 된다. 예체능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병화들의 오지랖을 모아서 계속 모으면 진화된 자기만을 위한 열정으로 바뀐다. 드넓게 펼쳐진 황야를 집약적으로 발전을 거듭하면 쓸 수 있는 유용한 기토로 진화한다. 마을을 구성한 하나의 작은 부족에서 시작한 경금의 질서는 발전시켜 큰 부락을 만들고 또 발전시키면 법과 질서가 있는 국가로 발전하며 더욱 진화하면 세계는 하나가 된다. 이것이 미래의 4차 산업의 중심이 되는 신금의 결과물이 될 것이다. 세계는 하나. 제발 좀 쳐 싸우지 말아요. 블랙홀 임수가 모여 모든 걸 다 집어삼키게 되면 비로소 개수의 청력작용이 일어나 빅뱅으로 진화된다. I'm so sorry but I love you 구독자의 빅뱅이 아닌 우주의 빅뱅 하고 3차원 공간인 우주를 생성하는 빅뱅. 여기서 감목에서 을목, 병화에서 정화로 바뀌는 것이 아닌 진화되는 것에 초점이 있다. 영상에서 자주 언급하는 정순이에서 10년 뒤의 정순이로 얼마나 진화했느냐에 따라 삶의 클래스가 달라진다. 그것이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쭈그릉 망탱이로 주름살만 늘어난 정순이가 되느냐, 열정으로 시련을 참고 인내한 광채가 나는 멋진 정순이가 되느냐는 온전히 본인 몫이다. 어머, 정순이 언니 오랜만이야. 우와, 얼굴에 개기름이 철철 넘쳐. 병순아, 이건 개기름이 아니야. 광채야 이 잡년아. 출세란 재물에 과다한 욕심을 부려 돈만 버는 것이고, 성공이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이다. 진화된 것이다. 그대가 가지고 싶어하는 눈에 보이는 물질들은 타고나면 제거되는 것이고, 지금 공부하는 자빡다식한 깨달음은 질량이 되는 것이다. 죽고 나서도 없어지지 않는다. 단지 무의식으로 들어갈 뿐이다. 그래서 명리학은 깨달아야지 공식을 대입하는 수학적 개념이 아니다. 만약 사주팔자를 공부하는 초보분들이라면 오행의 생극제와 지지의 합충형 파일을 먼저 공부하게 되면 그 속에 갇히게 된다. 그럼 본인만의 답을 도출하게 되고 그것이 곧 편견이 되어버린다. 어떠한 글자가 오면 좋네, 나쁘네 하면서 극히 잘못된 명리학의 공부 방법이다. 따라서 몇몇 신년 운세를 다루는 영상들이 시공간의 개념을 버린 채 좋다 나쁘다로 결론 내어버리는 시청자를 위한 강의가 아닌 구독자 수를 위한 영상이 아닐까? 그래서 맞네 안 맞네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이다. 안 맞을 수밖에 없다. 사주팔자 8글자 중 딱 한 글자인 일간으로 나눠서 혈액형 성격 도출 해내듯이 하니 말이다. 이러한 영상들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니 부럽다. 각 글자의 고유한 특성과 어떻게 순환되는지 알아야 현재 본인의 성정을 깨닫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 텐데, 쨌든 부럽다. 신년 운세를 안 하려고 유필이는 이렇게 변명하고 있다. 간혹 공짜로 상담하는 줄 알고 톡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세상에 공짜란 없습니다. 조금 받습니다. 유필이의 상담은 사주팔자에 대한 상담보다는 복을 드리기 위한 상담이니 마음껏 문의주세요. 카톡 아이디 뉴피디48. 구독자 수가 아닌 시청자를 위한 영상 뉴피디는 개뿔. 뉴피디도 구독자 수가 필요하다. 구독하는 건 돈 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대가 복 받을 뿐입니다. 분명 말씀드리지만 딱 3년만 뉴피디 영상을 봐주심 분명 본인의 인생은 업그레이드 되어 있을 겁니다. 뉴피디는 3년 약정입니다. 3년 이후 구독 취소하더라도
복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드디어 정화일간 지지순환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인목이 운으로 오면 딱 정인의 역할을 한다. 천간간목운이나 인목운이나 멋진 정인운이다. 평소 열정만을 가지고 사는 정화가 인목정인으로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이다. 간혹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들어온다. 정화일간인데 왜 처자 빠져 놀기만 할까요? 그래서 답한다. 꽂히면 열심히 한답니다. 놀 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정적으로 놀아요. 취미생활도 열정적으로, 사랑도 열정적으로 하죠. 키스하게 되면 입이 불어터질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단지 본인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도 열정적으로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일간 자리에 있는 정화 하나만으로 성격이 도출되지 않는다. 육신을 대입할 때나 일간이 있는 것이지 사주팔자 모든 글자가 본인을 대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 성격은 바뀐다. 이러한 인연법 또한 크게 작용하기에 무인도에 혼자 사는 것 마냥 사주팔자만 보고 상대방을 운운해서는 안 된다. 사주팔자를 공부하기에 앞서 왜 쌍둥이들이 전부 성격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생각해 본 후 접근해야 사주팔자에 얽매이는 일이 없다. 결국 사주팔자는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 묘목이 운으로 오면 정화일간은 인목에서 제대로 에너지 충전된 것이 오래 갈 줄 알았지만 금방 소모된다. 편인으로 작용한다. 병화는 체력 안배를 잘하지만 정화는 그렇지 않다. 꽂히면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럼 정화일간의 일기장을 훔쳐보자. 오늘은 갑인일.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정화일간인 나를 보며 한번 웃어주었다. 정돌아, 오늘도 잘 부탁한다. 그리고 정돌아, 사랑해. 빨리 인정받아 진급해야지. 정돌아, 파이팅!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임순이를 껴안아 주었다. 아침에 맛있는 반찬을 먹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역시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였다. 오늘은 을묘일.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오늘도 열정적인 하루를 시작한다. 오늘은 편인이 동하는 날이라 하늘의 구름을 보며 배낭을 메고 해변을 걷는 휴가 계획을 꿈꾼다. 그런데 옆에서 누가 뒤통수를 때려 화들짝 놀라 바라보니 과장님이었다. 아, 진짜 자고 있었네. 계속 눈이 감기지만 꾸역꾸역 하루를 보낸다. 힘든 발걸음에 도착한 임순이가 있는 우리 집. 힘든 하루를 달래며 임순이를 꼭 껴안아준다. 다음날 아침밥과 국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다. 쪽지가 있어 봤다. 오마이갓. 묘목이 운으로 오면 정화는 다음 진토 운을 위해 에너지를 안배해야 할 것이다. 진토가 운으로 오면 신금 운에서 시작된 관성의 활동이 마무리되고 목생화하여 화의 세계를 열어간다. 진토는 겉으로 보이게 토인지라 상관으로 작용한다. 정화의 활동이 스피드 있게 진행되고 순행하는 운이다.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일이 잘 순행되어짐을 뜻한다. 하지만 역시 바쁜 일상 속 진토에 탈진될 수 있는 정화이기에 체력 안배 역시 필요하다. 정돌이의 일기. 오늘은 무진날. 아침부터 힘이 없다. 하지만 여기서 지칠 정돌이가 아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깨운다. 과장님이다. 깜빡 졸았는데 벌써 퇴근 시간이다. 유후! 과장님은 고생했다며 내일 보자고 한다. 어떻게 순조로운 하루가 됐네? 역시 시간은 빨리 간다. 하지만 근이 약한 종아는 무토와 진토에 설되어 근무 시간에 자다가 빠말떼기 맞을 수 있다. 사화가 운으로 오면 근으로 작용해 배터리가 충전되기보다는 자체 열정이 치솟는 운이다. 게다가 등락 개병이 가능한 운기이다. 정화의 시공간에 누군가 개입되어 도움을 받는 것이다. 정돌이의 일기. 오늘은 정사날. 회의 시간에 프로젝트 참여할 인원을 찾는데 모르고 손을 들어버렸다. 미친 정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일단 과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쟁제되어 계속 일이 막힌다. 결국 포기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슈퍼 대리가 와서 도와주니 저녁에 밥 사줬다. 집으로 돌아와 씻고 자려고 하는데 오늘 정사날이네. 왠지 패션 섹스가 떠올라 임순이를 열정적으로 안아줬다. 역시 현대인은 아침밥이 중요하다.
온갖 건강 프로그램에 건강식품이 과장되어 보도되지만 그건 기분 탓이다. 역시 밥이 보약이다. 오화가 운으로 오면 역시 근으로 작용한다. 사와 와는 다르게 정화의 단단한 뿌리 역할을 한다. 오화는 정화의 완성이고 근자감이다. 이러한 이유로 크게 도약할 기회를 맞이한다. 처해 있는 환경에서 본인이 리더가 되어 이끌어가는 기회가 들어온 것이다. 정도리의 일기. 오늘은 경호날. 이상하게 자신감이 차오른다. 꿈에 달리는 꿈만 계속 꿨다. 일상에서도 열정적으로 달리기만 하는데 꿈에서 마저도 달리다니 정사일주 한이가 생각이 난다. 달려야 하냐? 피하지 못할 운명 정화. 열정이 됐다. 정화를 만나 피하지 못할 발자가 됐다. 를 부르며 미래를 위해, 아니 현재의 충족함을 위해 오늘도 회사, 아니 블랙홀 임수로 끌려 들어간다. 부장이 나를 부른다. 정돌씨는 저번 프로그램에서 성공적으로 능력을 보여줘. 이번에는 정돌씨가 더 큰 일을 맡아야겠네. 젠장을 괜히 열심히 했나? 이번 기회에 장사할까?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무오운이 아닌 경호운이라 할 일이 많아진 거라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일했다. 농땡이를 부릴 수 없는 내 팔자야. 미토가 운으로 오면 해수운에서 시작된 인성적 활동이 마무리되고 화극금의 시기를 맞이한다. 정화에서 미토란 환경이 안정되고 금화 교육으로 가는 구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화생토의 마음이 동하니 사회적 기반에 못을 박는 것이다. 또한 자동 업그레이드를 노릴 수 있으니 진급이나 성적 향상 등 공간의 레벨이 올라가기도 한다. 정도리의 일기. 오늘은 기미날. 만년 대리에서 드디어 과장으로 진급했다. 맨날 불려나가서 프로젝트를 열정적으로 한다는 보상이라나 회식도 하고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다. 임순이도 기뻐하는 걸 보니 마음껏 안아줬다. 여보, 테크닉이 왜 이렇게 늘었어? 사실대로 말해. 어느 년이야? 어느 년이긴 니년이다. 오, 그래? 성적 향상이 됐네. 신금이 운으로 오면 드디어 화극금을 한다. 정화로 금을 극하면 지금까지 쌓은 실력으로 인해 기회가 주어지는 공간을 만나는 것이다. 신자진 수국으로 가기 위한 관성 활동이 시작되거나 여명은 남친을 사귀기 위한 활동이 시작된다. 토운까지 인성을 잘 꾸려왔다면 신금에서 멋진 관성 활동이 시작되는 것이다. 해수운에서 인성에 심은 씨앗이 신금 관성이 시작되는 시점에 수확을 거두는 것이다. 이렇듯 언제나 강조하지만 운은 흐름이다. 그대들의 좋다, 안 좋다의 결과를 보려면 운의 흐름에 따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준비 없이 결과가 주어지는 법은 없다. 단순히 어느 운이 좋은가, 어느 글자가 나쁜가를 판단할 거면 사주팔자 공부 적고 그대가 하고 싶은 것을 당장 시작하라. 단 UPD는 사주팔자 강의만을 위한 영상이 아니니 일주일 10,000분 중 20분만 남겨두어라. 똥 살 때도 봐도 되지 않던가? 지하철에서 보는가? 그럼 크게 웃어 주어라. 웃으면서 UPD 행복명리 로고를 슬쩍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하면 된다. UPD가 신금만 나면 남자 만날 거래요. 지금까지 모태솔로였거든요. 열정적으로 화장빨 배운 정순이 떠나라 하면서 다음 정거장에서 도망가라. 도망가다 잘생긴 훈남 있으면 고의로 부딪혀라. 그럼 신금 운을 써먹게 될 것이다. 유금이 운으로 오면 또한 화극금인데 정화와 유금의 관계는 좀 허무한 감이 있다. 완성된 유금인데 굳이 정화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정도리의 일기. 요번 달은 유금달이네. 임묘진 사오미. 지지가 매일 바뀌지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이 매일 반복되는 느낌이다. 노력해봤자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 기분 탓일까? 오늘도 회사에서 졸다가 걸렸다. 정과장, 어젯밤에 달렸어? 왜 이렇게 졸아? 네, 밤에 먹고 살기 위해 투잡 뛰어요. 마치고 집으로 와 임순이를 안아주었다. 여보, 맨날 해? 아침밥 먹기 위해 어쩔 수 없어. 오늘도 먹고 살기 위해 어김없이 투잡을 뛰고 있다. 술토가 운으로 오면 이제는 상환작용이 일어난다.
유금운에서 미치도록 똑같은 쳇바퀴 돌듯 정화의 열정을 불태워버려 새로운 수관성의 세계를 모색하는 것이다. 진토는 목생화와는 상관이기에 정화에게는 물 흐르듯 운기가 흐르지만 술토에서 정화는 입고되어 불만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술토운에 전보로 가봤자 참아라 견디어라 할 것이다. 게다가 다음 해수운에서의 수국화 기운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때문이다. 술토가 천간에 임수라도 달고 오면 지나가는 이성만 쳐다보며 멍 때리게 된다. 지지오화를 가지고 있으면 대놓고 멍 때리고 지지자수를 가지고 있으면 힐끗힐끗 멍 때린다. 오화는 발산의 효과, 자수는 압축의 효과 덕분이다. 아, 유필인 오화를 가지고 있네. 나쁜 녀석. 외모 지상주의에서 탈피해야 하는데 큰일이다. 정돌이의 일기. 오늘은 임술날. 부장의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때려칠까다. 근이 없는 난 그냥 관성에 묻어 지내기로 했다. 갑자기 옛날 갑순이가 불현듯 떠오른다. 스트레스 때문일까? 첫사랑을 못 잊은 것일까? 엄마 같은 첫사랑이었다. 항상 품어주고 밥도 잘 차려줬는데 아! 저 여자 갑순이의 향기가 느껴진다. 엉덩이가 닮아있다. 데칼코마니 엉덩이를 쳐다보며 오늘의 정돌이를 달래본다. 해수가 운으로 오면 수국화 현상이 일어난다. 인성활동의 시작이자 미래를 계획하게 되고 투자처를 모색한다. 정화한테는 해수가 천을 귀인으로 작용해 귀인이 나타나 방향성을 잡아줄 수도 있다. 과연 결과는? 본인 원국에 있는 천간을 잘 보라. 사귈 신 있는가? 그럼 해수가 달고 오는 을편인 정비견, 기식신, 신편제, 개평관이 본인 천간 글자에 사귈 신 글자를 생하면 업그레이드 된다. 하지만 사귈 신을 극하면 다운그레이드 된다. 또한 사흉신을 극하면 업그레이드 된다. 이를 잘 알고 결과를 예측하며 투자하길 추천한다. 또한 생극재화도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원국마다 도와주는 글자가 다 다르니 단식 판단은 금물이다. 정돌이의 일기. 오늘은 정의 날. 평소 연락 안 오던 친구 녀석한테 연락이 온다. 만나자고 한다. 그래서 약속을 정해 약속 장소로 향한다. 무슨 옥장판을 들고 들어온다. 안부를 묻자마자 옥장판 설명을 주구장창한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네트워크 뭐 그런 걸 한단다. 내가 볼 땐 분명 피라미드인데. 그리고 다이아몬드부터 사파이어 구간을 설명한다. 그냥 1바 2바로 나누면 되지. 뭘 그리 이름을 포장했는지. 미래에 투자하라고 또 말을 포장하네. 밥 싸주고 톡 꼈다. 집으로 오면서 생각에 잠긴다. 쉽게 버는 일이 어디 있나. 사람은 바르게 살면 어떠한 유혹이라도 뿌리칠 힘이 생긴다고 했다. 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이야 안 좋은 기운끼리 모이니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겠지 라고 생각하니 오늘의 천을 귀인이었네. 다음에 만나면 열심히 사는 녀석을 껴안아 줘야겠다. 자수가 운으로 오면 편관으로 작용한다. 본인의 할 일이 엄청 많아지거나 엄청 줄어든다. 극과 극으로 나뉘는데 대부분 정화일가는 해자축이 오면 오랜만에 나온다. 탱자탱자 하는 구간이다. 원국의 목화가 받쳐주면 쉬면서 일할 수 있고 금수가 강한 명식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운기이다. 체력 안배는 필수이다.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열정적으로 쉬어야 할 때이다. 축토가 운으로 오면 정화는 체력이 방전되는 운기이다. 하지만 반전이 있다. 눈을 감아보라. 해자축 구간에서 정화는 쓰임이 많아진다. 특히 어둡고 춥고 간목만으로 땅이 잘 안 파지는 땅 축토. 병화나 사화가 있어주면 좋겠지만 이러한 겁재가 없더라도 정화는 최대한 온기를 모아 불을 쬐며 잠깐이라도 축토를 녹여본다. 축토를 녹여 인목이라는 정인을 보기 위해서다. 재성적 활동이 좋게 마무리되거나 식신생재로 잠깐 이득을 보거나 식신재살로 업그레이드 되거나로 나타날 수 있다. 정돌이의 일기. 오늘은 한겨울. 이제 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난 겨울이 되면 왜 이리 바빠지는지 모르겠다. 누구는 쉬는데 나만 왜 이리 바쁜지.
평소 아침밥을 걸러 체력이 없었던 차 오랜만에 임순이를 꼭 안아주었다. 역시 먹고 살기 위해서이다. 오빠 힘들면 그만해. 아니야, 내일 수락상으로 먹겠어. 임순이는 나를 안쓰러운 듯 쳐다본다.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돌이의 일기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여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 사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몇 년 전 상관 경관을 못 참고 때리친 후 그 전 회사보다 안 좋은 조건에 집하고 거리도 먼 그러한 회사이다. 그러나 지금은 만족하며 다니는 이유는 인생에 반환점이 있었다고나 할까? 어릴 때부터 우리는 주입식 전인 교육을 받는다. 사회에서 가장 필요하다는 명목 아래 국영수를 정인화시켜 창의력은 지나가는 개 밥 말아줬는지 어딜 봐도 보이지 않았다. 특수 과목들인 편인 교육은 그저 겉절일 뿐이다. 태어나면서부터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흙수저, 극히 일부분인 금수저로 나뉘는 것도 서러운데 학창시절마저도 운이 따라줘야 성적이 잘 나오든 시험에 합격하든 한다. 아무리 열심히 재생관, 재생살 해도 나보다 노력 안 한 것 같은 친구가 더 좋은 성적에,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이 불편함. 이는 대학에서마저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조별 과제가 주어지면 아무리 쎄빠지게 혼자 열정적으로 하더라도 능력 있는 친구 하나만 잘 만나면 해당 조는 A뿔이다. 불편하다. 집안 형편이 안 좋아 학자금 대출 받아가며 열정적으로 대학을 다녔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학업의 목적이 아니었다. 단지 졸업장을 수천만 원 주고 사기 위한 짓이었다. 나한테는 종이 쪼가리가 된 수천만 원짜리 졸업장. 마치 인성을 위해 식재관을 다 쓴 느낌이랄까? 사회에 나와 스펙 쌓기에 바빴고 이력서 작성하다가 또 스트레스 받네? 겨우 취직한 직장은 당연히 적성에도 안 맞았고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재생관, 재생살하며 열정적으로 다녔다. 이놈의 재생관, 재생살, 식신재살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아무리 열정적으로 업무에 충실한다고 하더라도 줄 잘 서면 그만이고 상사한테 잘 보이면 그만인데 왜 혼자 애써서 열정을 쏟아부었는지. 그러다 드디어 상관이 들어오는 해 나의 길을 가기 위해 상관 경관하며 회사에 사표를 던졌다. 그리고 지금까지 쏟아부은 나의 열정은 지나가는 개한테 던져주고 자유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는 밀려온다. 젠장, 뭐 먹고 살지?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왔지만 다시 그 속으로 빠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생을 만반하게 본 것이다. 그러고는 지금까지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봤다. 간혹 농땡이 부려도 탱자탱자 해도 나름 열정적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타고난 팔자가 좋은지 조금만 노력해도 정상에 오르는 저 사람들은 무엇이단 말인가? 정말 팔자대로 사는 것인가? 혹자는 그 내면에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회상해보라. 정말 운이 좋아서 쉽게 원하는 바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던가? 자, 그럼 반대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운이 좋아 쉽게 취직하고 운이 좋아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유명해진 연예인도 있다. 그럼 당연히 운이 좋은 그들은 내심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보통의 실패를 거듭한 사람들은 노력이 배신했다고 생각이 들 것이다. 누구는 한 번에 쉽게 취직해서 운이 좋아 진급까지 빨리 했다고 할지언정 나 또한 피나는 노력 끝에 취직도 하고 진급도 하지 않았던가? 둘 다 운이 좋은 건데 피나는 노력으로 얻어야만 정당한 결과가 주어진다는 나의 편견에서 비롯된 생각이었던 것이다. 노력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고정관념과 노력 안 하고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 또한 고정관념인 것이다. 어찌 보면 두 케이스 모두 운이 좋았던 건데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자존감을 낮추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를 깨닫고도 분하고 분통하지만 정돌이의 자아를 위해서 내려놓아야만 했다. 열정을 다 쏟아부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대충 해도 큰 성과가 있다는 것만 인정하면 된다. 물론 명리학을 잘 배워서 다가오는 눈에 잘 대비하면 되겠지만 나의 자존감을 위해서라도 내려놓아야 괴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몇 년간 그렇게 탱자탱자 놀다 보니 본의 아니게 나한테 겸손해졌다. 자영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엄두가 나지 않았고 시작한다고 해도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 라고 되뇌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해진다고 잘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둔 것일까? 계속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겸손해지고 또 겸손을 거듭하다 지난 회사보다 더 조건이 열악했지만 나름 만족하며 이 회사를 다니고 있다. 법륜 스님이 이러한 말씀을 남기지 않았던가? 사회초년생은 무조건 월급 적게 주고 최대한 힘든 곳에 다니라고 하신다. 처음엔 무슨 개똥 같은 말씀인지 반문을 했으나 이게 곧 만족이고 행복의 시초라는 것을 깨달았다. 대부분 노숙자들은 청년 시절부터 좋은 운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식상과다, 재성과다인 원국에서 20년간 근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을 시작해 운이 좋아 실패 없이 단번에 1억 천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운이 지나가면 좌절을 맛본다는 것은 당연한 인생의 흐름이다. 원상복귀 되는 것이다. 그럴 때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느냐? 아니면 도산하고 길거리에 나앉느냐는 온전히 본인 의지이다. 아니,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는 것이랄까? 한 노숙자의 인터뷰에서 가족을 볼 면목이 없단다. 어리석은 과보를 짓는 행위다. 무슨 궁합을 볼 때 원국 하나 놓고 남자 여자 만나면 안 되는 유형? 이란 것을 설명하고 있는 어리석은 영상도 봤다. 남자는 궁합이 아닌 이란 의지를 보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실패를 했을 때 얼마나 슬기롭게 딛고 일어날지는 원국에 나오지 않는다. 환경이 말해주는 것이지. 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는데 무슨 일이든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상대방의 내면을 보는지 어려운가? 그 사람의 자존감을 먼저 보라. 자존감이란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열등의식과 좌괴감에 쉽게 빠진다고 한다.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니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법륜 스님 말씀에 따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과대평가한다고 한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데 이 착각과 현실의 괴리감이 커질수록 괴로움이 커진다는 뜻이다. 현실에서 본인이 뜻하는 대로 할 수 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현실과 마주하면 자신은 별 볼 일 없고 초라하게 느껴지니 본인을 미워하는 감정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살하는 등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 다람쥐는 자신이 못생겼다고 다른 다람쥐보다 일을 못한다고 자살하지 않는다는 스님의 조언이다. 동물들은 그러한 착각이 없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여 살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착각 속에 갇혀있는 우상이 된 본인의 모습과 현실의 모습을 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신다. 착각을 버리고 현재 본인이 처해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보살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 나는 그냥 정돌이구나.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의 정돌이는 과대평가만 한 정돌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전에 다니던 직장을 높은 급여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었다는 불만에 의해 그만둔 것이다.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정돌이기에 오늘의 나를 감사하며 지금까지 고생한 정돌이에게 위로를 전한다. 내가 다닐 수 있는 회사가 있고 나를 응원해주는 내가 있기에 지금의 정돌이가 행복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종교적이지만 진리가 된 그 문구가 진정한 행복을 안겨다준다고 겨우 깨달았던 것이다. 또한 내 옆에는 임순이가 있지 않던가? 다행히 임순이는 재생살이 되어서 다행이다. 재생관이 되었다면 내가 회사 잘리면 당장 잔소리가 들어올 게 뻔한데 다행히 재생살이 되어 있어 잔소리보다는 희망을 준다. 역시 상관, 편재, 편관의 흉신으로 된 상대방을 만나야 내가 편해진다. 신약한 정돌이는 아침밥을 위해 오늘 또 임순이를 즐겁게 한다. 나는 할 땐 하는 정돌이. 또 정력돌이네. 오마이갓. 아침밥을 차려준다는 자체에 감사하며 오늘 또 열정을 날려본다. 뉴피디어 됐다. 오화를 만나 지우지 못할 상관이 됐다. 또라이 미친 드라마 행복한 영상 그거면 됐다. 또 제작한다.